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요. 수학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참 신기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입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 열심히. 그러니까 다 수학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야. 근데 이거를 수학을 일단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교과서 정도는 따라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남들보다는 사실 조금 잘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대학이라든가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잘하기만 되는 게 아니고 잘하면 되느냐 이것만 갖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잘이 아니고 더 잘해야 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돼. 우리 열심히 100km/h 자동차야 우리가 막 가고 있어. 열심히 간 거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열심히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눈치가 딱 보여. 옆을 딱 봤어. 그때 300km/h로 달리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러면 어때 내가? 헐. 갑자기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이 아마 입시가 됐을 때 고3 정도 됐을 때는요. 내가 깨달음이 딱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멘붕이 와. 인생의 멘붕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사실은 중학생이면 굉장히 어리죠. 이런 말 있다. 이 인생을 80년으로 현실적으로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봐. 그 80살을 우리가 하루 동안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지. 그 24시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 80살이 24시간이라고 해봐봐. 그럼 여러분 40살은 그 반절이잖아. 40살은 몇 시야? 낮 12시야. 낮 12시. 그러니까 여러분 40살의 반절은 또 얼마죠? 20살이지. 그 20살이면은 낮 12시까지 반절이 얼마야? 몇 시야? 새벽 6시예요. 여러분. 20살이 새벽 6시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20살이 아직 안 돼. 한참 남았지.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좀 더 자도 되는 그런 새벽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중학생들이 와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때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 선생님 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 늦지 않았나요? 네, 늦지 않았나 할 때 그 심리는 뭐냐면 늦지 않았다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굳이 선생님한테 메일 써가지고 꼭 그 대답을 들어야 돼. 그 늦지 않았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정말이죠 선생님? 막 이러면서 정말 늦지 않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늦지 않았어요. 정말. 알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뭐 앞에서 뭐가 부족했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 아쉬움은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나만 유독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우주에서 나 혼자만 고독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특별히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가장 학생들이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여러분한테 정말 확실하게 점수가 나오도록 해줄까 이런 게 선생님의 연구 방향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나와 있는 그 필수 예제 7문제를 오늘 풀 건데요. 이 자체를 완전히 외워버립시다.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문제든 그 7개 안에 있을 거야. 말만 살짝 바꿔서 뭐가 아닌 것처럼 혼동스럽게 바꾸고 있을 뿐이야. 문제는 7개 안에 공식이건 그 생각하는 생각의 매뉴얼 아닙니까?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고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의 매뉴얼들을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수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의 매뉴얼이 틀려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더라도 다 어때요? 실수하게끔 돼 있어. 매뉴얼들이. 그래서 수학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우고 그것들을 정형화한 방법을 해서 답을 내도록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한번 1번 문제부터 83페이지죠?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83입니다. 자, 어떤 수를 동그라미. 지금부터 나와 있는 주인공은 바로 어떤 수입니다. 이 어떤 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X라고 해서 이 주인공을 가지고 식을 일단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거 그냥 수야. 별거 아닌 수입니다. 3 이러한 수예요. 어떤 수를 4배 해서 그랬대.
그래서 그대로 씁니다. 어떤 수를 4배, 배수 곱했다는 얘기죠. 4배 해서 13을 빼면 13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빼면 이렇게 수학 나라의 언어로 쓰고 있어. 빼면 19가 된다. 10 빼면 이 결과는 19하고 똑같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죠? 문장을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번 1차 방식 나타내라 이거죠. 2번 어떤 수를 직접 구하라. 자, 구해봅니다. 얘를 푸는 방법 x만 있는 식 놔두고 마이너스 13인데 x가 없는 것은 어디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19 마이너스가 싹 바뀌어서 플러스 13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지? 30 얼마?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4x가 결과적으로는 32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x는 4, 8에 3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2번의 답 x는 8 나왔어. 3번 2에서 구한 결과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라. 3번도 중요해요, 여러분. 검산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딱 답을 풀었지. 매번 답은 다 풀지. 근데 100점 안 나오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간이 딱 빨리 풀고요. 남아있는 값을 여기는 식에다가 처음 식 있지? 처음 흰색으로 선생님이 쓴 식? 거기다가 쏙 넣어주는 거야. 검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100점 나오는 애들은 그렇게 검산해서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8 넣어볼까?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4, 8에 32에서 13을 빼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32에서 13을 빼면은 그것이 19가 나온다. 따라서 뭐다? 따라서 오케이 맞다 이거야. 알지? 머릿속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3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84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이에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만큼 더 길대. 누가? 직사각형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리면서 세로의 길이를 작은 것을 항상, 그죠? 작은 것을 x라고 써주는 것을 연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야 무조건 작은 거를 x라고 놓는다. 근데 가로가 세로보다 4만큼 길어. 그러니까 x에다 얼마를? 4를 더해주면 되지. 이만큼 길다, 가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왔어요. 자, 이것의 둘레의 길이 이것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문제에서 56이다 하고 써있죠. 그럼 우리는 자, 이게 둘레의 길이죠. 이 세로가 몇 개? 2번씩. 그죠? 얘가 2번 더해주고요. 또 이것도 몇 번? 2번 더해지면 둘레 길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4. 이것이 56이다. 자,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선생님이 가로랑 세로를 더했어요. 가로랑 세로를 더했어. 이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걔가 2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그럼 얘가 얼마죠? 2x죠. 그럼 여러분 2x 플러스 4니까 2가 또 어때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2를 앞으로 빼서 보니까 2가 또 기다리고 있어. 2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여기에서 2가 나가서 이렇게 하나 더 나간 거야. 그럼 남은 것은 1x 플러스 여기서 2가 나갔잖아. 누가 남았어요? 2가 남았지. 이퀄 56이다. 자, 이제 얘가 4니까요. 여기도 4의 배수 맞나? 한번 약분해보자. 4, 1은 4. 4, 1은 4, 16. 4, 4, 16 이렇게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14가 된 거예요. 따라서 x는 얼마니? 12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뭐냐? 가로의 길이는 x가 아니라 바로 x 플러스 4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했죠? 그래서 12를 여기다 쏙 넣어주면 가로의 길이는 바로 16이 되는 겁니다. 답 몇 번? 5번. 그쵸? 자, 그 다음 3번이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거. 올해 아버지의 나이는 42세야. 아들의 나이는 12세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올해요. 올해 아버지의 나이가 40이고 아들의 나이가 10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버지, 아들 나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어차피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지금 정리하면요. 올해가 이거야. 그런데 X년이 지났어요. X년 후. 여러분 3년 지났어. 그럼 몇 살 때 아버지는? 3 더하면 45, 3 더하면 15 이렇죠. 그러면 X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42에다가 여러분 X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되잖아. 아들의 나이도 원래 아들의 나이에다가 그 X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때 X년 지난 다음에 질문은 거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올 수밖에 없어. 문제를 낼 때.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이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X년 이후에 그때의 나이를 이렇게 표시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볼까?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그대로 써봐. 아버지의 나이가 42 플러스 X 이거야.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그 몇 년 후를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고요. 몇 년 후에 그때의 나이를 딱 써준 거야. 그래서 그 시기가 됐다고 가정하고 남아있는 문장대로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그죠? 이거 그대로 아들의 나이에 이거에 3배가 되는 거.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3배가 이 3배가 되었잖아. 지금 현재 3배가 된다? 3배하고 똑같이 된다? 이 소리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그때의 X가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들 이런 키워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스타트? X년 후, X년이 이미 지났어.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 설정을 딱딱 한 다음에 푸는 거다. 이거 좀 이걸로 외워주시는 게 더 좋겠지. 그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괄호에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한 번씩 곱해줘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12 곱하기 3입니다. 얼마죠? 36 플러스 곱하면 3x 이렇게 되겠다. 42 플러스 x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디만 집중? x만 집중한다. x가 큰 x로 옮긴다. 3x 마이너스 1x야. 그죠? 플러스 x인데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이퀄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지? 그러면 여기는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알겠죠? 3x 마이너스 1x니까 결론은 2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없는 항은 반대 방향으로 넘겨준다고 했죠? 그랬더니 42 마이너스 36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플러스니까 넘기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자, 42 빼기 30은 얼마니? 값이 얼마가 돼? 6 돼? 맞아? 그래서 6이 2x가 나온 거야. 따라서 x는 얼마니? 3이 된 거지. x가 뭐였더라? 다시 올라갑니다. x년 후, 3년 후 이게 답이 되겠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85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4번 문제를 같이 풀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떤 거를 물어보냐. 우리가 공식을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제일 처음에 나는 100m/s로 가고 100km/h로 가고 이거 했지? 그게 바로 뭐야? 속도를 이야기하죠. 자동차 속도 막 이런 거 있잖아. 보통 이제 문제에서 시속이다. 여러분, 시속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속 그 말은 시간당, 1시간당 얼마큼 가느냐. 간, 거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그냥 말한 거 예를 들어볼까? 아까 100km/h 이러면은 이게 이거잖아. 시간. 1시간당 100km 간다 이 소리거든. 그거를 시속 100km 이렇게 이야기하지. 시속 100km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1시간당 100km 가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제한 시간 당에 간 거리는 어떤 빠르게 이야기하지.
누구는 100만큼 가고 아까 옆에 딱 보니까 300 간다면은 300 가는 사람은 더 빠르잖아. 이렇게 빠르기를 이야기한다. 빠른 정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학에서 그걸 뭐라고 하니? 속력 또는 속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속력의 단위가 뭐냐면 금방 이렇게 말했던 이거야. 이거를 살짝 딱 뒤집어 보면은 H분의 KM 이거지. 맞지? 그래서 결국 얘가 이거잖아. 또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단위는 뭐냐면 얘네들의 단위는 바로 이거 이코를 아니니까 화살표를 칠게요. 거리를 얘기하죠. 거리. 킬로미터, 미터, 거리입니다. 아우어, 세크 이런 거 다 뭐야? 시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중요한 공식이 탄생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럴 때 빵빠레가 좀 올려줘야 되는데. 자, 탄생됐어. 요거 속력 이 거리. 요거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와. 어떻게 나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처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고요. 배웠어. 공식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 텐데 그러면 이거를 약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네 이 두 개를 바꾸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양변의 시간을 곱해봐.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시간을 이렇게 곱할 수도 있겠지. 똑같이. 시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리고 속력으로 양변을 나눌 수도 있다. 속력. 이쪽도 여기도 속력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또 사라지지. 속력이. 그래서 왼쪽은 어떤 식이 되냐면 시간은 결국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아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고 이거 정리한 것만 결과만 보셔도 되는 거야. 원래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는 거대한 공식이 탄생됐지. 중요하지. 근데 이대로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대로 안 나온다는 게 문제야.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그걸 하나를 더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바꿔준 거야. 결과적으로는 얘랑 위치를 바꿔줘도 같은 공식이라는 거야. 결론은 알겠지? 두 개를 위치를 바꿔도 된다. 아셨죠? 자, 이것도 역시 하나의 공식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하나를 써줍니다. 따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쓸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다. 알겠지? 이거를 우리끼리 하나의 중요한 공식으로 따로 외우자. 같은 식이지만 따로따로 하나의 공식으로 인정하고 외웁시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들어갈게.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요. 지금 이제 4번 문제 하는 거죠. A하고 B 두 도시가 있대요. 두 도시 사이를 왕복하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시속 40.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바로 속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쵸? 갈 때의 속력. 그리고 올 때는 시속 60이야. 이쪽으로 다시 거꾸로 올 때는 시속 60으로 온대요. 그렇게 해서 왕복해서 3시간이 걸렸다. 동그라미. 3시간이 걸렸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는 수학 문제 풀고 있거든? 수학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문장으로 쭈룩 나왔으니까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나한테 힌트를 주는 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것은 핵심은 3시간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 3시간과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가지고 시간의 공식 이거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의 시간 더하기 올 때의 얘는 이게 온다고 지금 표현했지. 온다고 제일 처음에. 그죠? 갈 때. 자, 갈 때. 자, A에서 B로 가는 시간. 왕복이니까요. 거꾸로 오는 시간. 더해서 3시간 되었다. 이거야. 이해됐죠?
자, 안 나온 게 뭐냐면 A부터 B까지의 이 거리가 안 나왔다. 그럼 이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하자는 거야. 거리를. 그러면 자, 가는 시간이 갈 때의 시간은요. 거리를 X라고 했으니 X 나누기 속력인데 갈 때의 속력은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쓰면 되잖아. 오는 시간은요. 오는데 거리가 X 똑같잖아. 같은 거야. 같은 거리야. 그래서 X 나누기 올 때의 속력 60이라고 나왔잖아. 응?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확실한 시간이 돼, 안 돼? 되죠? 이렇게 해서 왕복된 시간의 결과가 3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나와있는 이 식이 틀어져 버리면 그거는 백날 풀어도 답이 정상이 아니잖아. 그치? 나와있는 것을 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이제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돼 있죠? 풀면 돼, X를. 어떻게 풀까? 분모가 있네? 분모가 40, 60이야? 그러면 최소 매수 얼마죠? 120. 그렇죠? 120을 둘 다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씩 곱해주니까 자, 120 곱하기 40 얼마? 약분하면 얼마죠? 3이지, 3. 그러니까 3x 더하기 또 120을 한 번은 요만큼에다가 곱해줘야 돼. 약분하면 얼마예요? 이번에는 6, 20이죠. 그래서 2x. 그러면 딱 보니까 몇 x야? 5x는 360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x는요. 360을 둘 다 5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x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7에 35, 15, 20 하고 x 값이 나왔어. x가 뭐였죠? A, B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한 겁니다. 답은 2번. 72km가 되는 거야. 됐죠? 나와 있는 거 지금 같이 정리하면서 여러분 암기 능력이야. 지금 이번 어려운 거일수록요. 암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굉장히 희한하긴 또 안 나오니까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에 확실하게 금방 선생님과 함께 뭘 외웠어요? 시간에 대한 거. 속력의 거리 확실하게 외웠지만 시간에 관한 공식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자신 있게 따로 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요. 5번도 같이 볼게요. 자, 이 5번은요. 자, 이 5번은 농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또 농도에 관한 거를 한번 식을 써볼까요, 여러분? 자, 농도에 관한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요. 농도는 소금물로 할게요.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과 물이 결합되는 거잖아. 그렇죠? 같이 있는 거잖아. 총 양분에 그중에서 소금이 도대체 얼마큼이냐. 그거지. 소금이 조금 있냐 많이 있냐 이 정도잖아. 그걸 곱하기 100 이러면 100%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100이겠지.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는 이 농도의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 처음 봤습니다. 괜찮아. 외우면 돼. 일단 이 공식을 외워주시고 이제 5번 문제 같이 풉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봐. 10%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넣어 B금. 거기까지만 딱 B금 치세요. 그리고 1번이라고 쓰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잘라가지고 그것만 해야 된단 말이야. 부분적으로. 그러면 10% 그랬으니까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 자, 10%는 소금물 200g이래. 그러니까 소금물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응? 200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려고 했더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뭐 안 나왔으면 뭐 어때? 우리가 알아서 X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이 공식에는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그냥 100 써 이렇게. 그냥 공식대로 간 거야. 원칙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100 약분되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곱해 들어가지. 그래서 X가 얼마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X는 얼마? 20이다.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 기억하기를 아하, 이 X가 뭐였더라? 바로 소금이었던 것이야. 이 문제의 소금의 양이었던 것이야.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읽어봐봐. 두 번째, 이번에는 8%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또 써. 자, 농도 8%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러면은 원래 있던 거에다가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하는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요. 자, 원래 얼마였어? 200이 아까 거에다가 지금 물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200이 원래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물을 넣겠대요. 물을 넣어. 그러니까 그 물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의 양을 A라고 하자. A. 그러면 소금은요. 아까 거기다가 넣는 거니까 이 소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아까 일반에서 했던 그 소금물에다가 물만 넣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은 소금이잖아. 그러니까 이 소금의 양은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금방 구했던 20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응? 곱하기 공식대로 곱하기 100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8, 20 있죠? 그럼 4로 약분해볼까? 4, 2, 8, 4, 5, 20 된다. 또 2하고 여기는 100이 있네. 2로 약분 돼? 2, 1, 2, 2, 50 이렇게 된다. 그치? 여기는 현재 1만 있다. 1만 있으니까 여기는 200 플러스 A가 양변의 이 분모를 곱할 수 있지. 그러면 이쪽에 200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얘를 곱했어. 이쪽도 분모를 곱하면 얘는 사라지잖아. 그리고 5하고 남은 거는 5하고 50이 남았으니까 얼마예요? 250이 된 거예요. 어? 이렇게 하고 보니까 A는 얼마란 얘기야? A는 50이었단 얘기잖아. 그쵸? A가 뭐였지? 거기다 넣었던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50g의 물을 더 넣어야 한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넘겨서 86페이지에 있는 6번입니다. 어느 반에서 필요한 회비를 모은대. 필요한 회비를 모으는데 그래서 그 필요한 회비가 일정한 회비잖아. 그치? 씁니다. 이 필요한 회비 이만큼 일정한 뭔가 회비를 모으는 거야. 그런데 100원씩 거두면 1000원이 모자란대. 마지막 읽어봐. 이 반에 학생 수가 X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0원씩 모으면은 100원 곱하기 X명, 그치? 명수. 일단 이렇게 하면은 1000원이 모자라. 1000원이 모자라면은 1000원을 어떻게 해주면 회비가 될까? 1000원을 더해주면 그 회비가 되겠지. 반대로 또 100원, 150원씩 거두면 150원씩 거둔다라고 했으니까 150, 한 명당 150원이야. 근데 X명이 있으니까 X를 곱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1,500원 남는데 1,500원이 더 남았어. 그러면 그 남은 것만 어떻게 해주면은 빼주면은 원래 필요한 회비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필요한 회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가 똑같다. 필요한 회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식은 똑같은 식이 몇 번이죠? 1번에 있네요. 1번. 그치?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7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이 7번 문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죠. 여러분 7번을 정복하면은 내가 이 정도는 수학을 좀 잘 돼 있구나 라고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어떤 일을 완성한데 아까 여기 6번도요. 필요한 회비가 핵심이었지. 필요한 회비를 한 사과로 두고 어쩌고저쩌고 식을 썼지. 그것처럼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은 10일 걸리고 동생은 20일 걸렸대. 그러면 그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 양을 한번 우리가 선생님 하면 이렇게 20이라고 하면 가정해 볼게. 가정을. 뭔가 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일의 양이 무한대야?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해도 안 끝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수학적으로 수치화해서 20이라고 한번 선생님 해볼게. 가정해 볼게. 그런데 형은 10일 걸린대. 이 일을 다 끝내려면 10일이 걸린대. 그러면은 자, 형에 대해서요. 형에 대해서 이 전체 일의 양이 있는데 이 10일이 걸린다라고 했지. 이만큼의 일의 양을 끝내는 데 있어서 이게 양이야. 일의 양. 그러면은 이 말은 하루에 끝내는 것은 하루당 얼마큼 걸릴까? 20일 끝내는데 10일 걸려.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만큼씩 하루에 이만큼씩의 일을 하는 거지. 오늘 이만큼씩 일했어요. 내일도 이만큼씩 일을 했어요.
근데 이를 갖다가 10일 동안 했으니까 2랑 10이랑 곱해주면 20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어떤 일의 양을 20이라고 가정하면은 형이 이 일을 다 끝내려면은 10일이 걸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나눠줘 버리면은 하루, 일을당은 이만큼의 그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금방 선생님 얘기한 거는 이 형이 바로 언제? 하루 한 양이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 이것이 이다. 이만큼 한다. 그 소리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형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동생도 나왔어. 그럼 동생도 그와 같이 얘기한다면 전체 일의 양은 20인데 뒤에 읽어볼까? 동생은 20일 걸린대. 20일을 걸리니까 21로 나눠주면 얼마? 바로 1. 그쵸?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1이야, 1. 동생은.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일을 형이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뭐라고 했냐? 이 일을 형이 어떤 일? 20이라는 이 일을 형이 혼자 하루 동안 일한 후에 형이 혼자서 하루 동안 일했으면 얼마큼 일했어? 이만큼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한 후에 다시 읽어줄게. 이 일을 형이 하루 동안 혼자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형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끝냈대요. 그래서 일한 기간이 며칠이냐? 같이 했대. 그러면은 같이 했으면은 형이랑 동생이랑 X일만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형은 2X만큼 하루 동안 이만큼 일하니까 이틀 일하면은 얼마큼 한 거야? 4만큼 한 거지. 3일 일했으면 6만큼 일한 거지. 그러니까 X일 일했으면은 2X만큼 일을 한 거잖아. 형이 일한 거야. 그리고 동생이 일한 것도 역시 하루 동안에 1만큼 일하니까 X일 동안에는 얼마큼? 1 곱하기 X만큼 일을 한 거지, 동생이.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은 X일 동안 누구가 일했어? 형도 일했고, 그치? 그리고 동생도 일했다. 둘 다 이 말을 문제에서 복잡하게 형이랑 동생이랑 협력해서 같이 일했다. 이렇게 헷갈리게 말한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일을 다 끝냈대. 이렇게 일하니까 일을 다 끝냈다. 그 말은 전체 일의 양이 얼마였지? 일의 양? 전체 20이라는 일의 양을 다 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얼마니? 3x 2 넘기면 얼마야? 18. 3x는 18. x는 얼마? 3, 6, 18. 며칠? 6일 걸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하나 스킬 어떤 일의 양이라는 그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가정한 거야. 그래서 아마 해답지나 이런 데 문제집들이 보통 뭐 일이라고 하거든? 내 생각엔 더 복잡한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나와 있는 전체 일을 선생님 뒤에 보고 형은 10일, 동생은 20일 걸렸지? 그래서 10과 20의 그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해답지 있는 것처럼 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알아서 그냥 뭐든지 가정하고 어떤 일의 양을 숫자로 딱 놓고 나머지 것들을 하루당 한 일의 양으로 해서 문제를 구하시면은 그렇죠? 문제식을 쓴 다음에 답을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요. 7개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7개만 풀으세요. 그 뒤에는 일단은 딱 스톱하시고요. 7개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으니까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세 번째는 완전하게 문제까지 암기할 정도로 하면 다른 문제들도 그 문제 7개 내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를 확실하고 완전하게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